싱싱 달려라 침대 썰매. 밖에는 차가운 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뜨개질을 하거나 낮잠을 자는 게 최고야. 호호 할머니가 말하고 있을 때 눈투성이 강아지와 아기 고양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추워. 역시 집안이 제일 따뜻해. 강아지와 아기 고양이가 난로불을 쬐고 있을 때 눈투성이 여우가 들어왔습니다. 춥다. 우리도 잠깐 불을 쬐게 해줘. 여우 뒤를 따라서 쥐돌이, 너구리, 곰, 그리고 다람쥐와 토끼가 줄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씩씩한 녀석들이 춥다고만 하네. 그만 움츠리고 다 함께 침대에서 뛰어보자. 동물들은 호호 할머니와 함께 침대에서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지직 하는 소리가 나더니 침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아휴, 이거 야단났군. 하지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호호 할머니는 톱을 가지고 와서 침대 다리 4개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스키 모양의 널빤지를 붙였습니다. 어때? 침대 썰매 완성! 우와, 대단하다. 침대는 없어졌지만 난 괜찮아. 나에게는 잘 곳이 또 있으니까 말이야. 자, 모두 함께 침대 썰매를 타러 가자. 썰매는 쭉쭉쭉쭉 신나게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자, 이제 휙휙 날아간다. 호호 할머니와 동물들은 침대 썰매를 꽉 붙잡았습니다. 침대 썰매가 날아가네. 귀가 찢어질 것 같아. 바람 소리가 휙휙 대단해. 코가 차가워. 싱싱 달려라, 침대 썰매! 비탈길이 끝나자 침대 썰매는 멈춰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돌아가지? 모두 같이 끌어올려야지. 당연한 일이지 않니? 영차! 집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 힘들어. 침대를 끌어올리자 모두의 등과 배에서는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할 즈음에는 몸에서 김이 무럭무럭 났습니다. 더워서 못 참겠다. 모두들 목도리와 옷을 내팽개치고 눈 위에 벌렁 누웠습니다. 기분 최고. 눈은 차가워서 맛있네. 이게 진짜 추운 겨울에 따뜻해지는 방법이야. 자, 지금부터 나는 특별한 곳에서 낮잠을 잘 거야. 얘들아, 호호 할머니의 특별한 잠자리는 어딜까? 글쎄, 동물 친구들은 호호 할머니의 창문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좋다. 호호 할머니는 폭신폭신한 이불을 쌓아 올린 벽장 안에서 달콤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밥 먹기 싫어요. 눈 오는 것 좀 봐. 정말 춥겠다. 그래도 내일 아침엔 눈사람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또또, 빨리 손 씻고 밥 먹자.
엄마가 맛있는 거 했어. 엄마는 또또의 목에 턱받이를 해주었어요. 하지만 또또는 밥을 먹고 싶지 않았어요. 와, 진짜 밥 먹기 싫어요. 또또 맛있는 당근 수프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잖아? 난 이제 당근 싫어요. 색깔이 이상해요. 엄마의 수염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정말 화가 났을 때면 늘 그렇듯이 말이에요. 엄마는 이번엔 신선한 치즈를 가져다 주었어요. 난 이제 치즈도 싫어요. 초콜릿만 먹을 거예요. 엄마는 이제 화가 정말 많이 났어요. 엄마의 수염이 귀뚜라미 날개처럼 부들부들 떨렸어요. 초콜릿은 무슨? 아빠처럼 잘생기고 튼튼한 쥐가 되려면 당근 수프를 먹어야지. 그리고 이렇게 맛있고 따뜻한 수프를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행운인지 아니? 지금 숲속의 동물들은 추위에 떨며 눈 속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있다고. 갑자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 매미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매미는 털 모자를 눌러쓰고 목도리를 둘렀는데도 온 몸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따뜻한 스프 한 숟가락이나 먹다 남은 치즈 한 조각이라도 주실 수 있을까요? 이리 오세요. 우리 떼쟁이 또또의 수프를 줄게요. 또또는 배가 고프지 않은가 봐요. 그런데 밥은 안 먹으면서 초콜릿만 먹고 싶대요. 매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프를 보자마자 허겁지겁 먹었어요. 이 스프 정말 맛있는데요? 또또 엄마는 진짜 훌륭한 요리사세요. 너 정말 이렇게 맛있는 스프가 먹기 싫다고? 배고픈 게 뭔지 잘 모르는구나. 밖엔 마른 솔방울이랑 얼어붙은 나무 껍질 말고는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배가 부른 매미는 다시 노래를 부르고 싶어졌어요. 매미는 또또의 집을 떠나기 전에 또또와 엄마에게 감사의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매미가 떠나고 나자 또또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어요. 마른 솔방울과 얼어붙은 나무 껍질이라니 생각만 해도 끔찍해. 엄마, 혹시 수프 남은 거 없어요? 물론 있지. 내 아들 또또. 당근도 아직 남아있고 치즈도 한 조각 있어. 다행히 엄마가 오늘 저녁에는 수프를 아주 많이 만들었거든. 또또는 수프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비우고 나서 기분 좋게 수염을 쓰다듬었어요. 엄마도 흐뭇했어요. 엄마, 이제 다시는 밥 먹기 싫다는 말 안 할게요. 가엾은 매미와 숲속 친구들을 생각해서라도요. 이야기는 우리 외할머니 어렸을 적 이야기예요. 그때는 아이스크림을 아이스케이크라고 불렀대요. 아이스 케이크. 시원하고 달콤한 얼음 과자가 왔어요. 엄마, 아이스케이크 사주세요. 어쩌나 잔돈이 한 푼도 없네. 아이스케이크 사주세요. 꼭 먹고 싶어요. 자, 아이스케이크로 바꿔 먹어라. 그때는 헌 고무신을 주면
아이스 깨끼로 바꿔주기도 했대요. 아이스 깨끼 장수한테 헌 고무신을 준 연희와 수키는 빛깔 고운 아이스 깨끼 3개를 받았어요. 수키는 아이스 깨끼를 쪽쪽 천천히 빨아먹었지만 연희는 뽀삭뽀삭 깨물어 금세 먹어버렸어요. 언니, 그거 나 줘. 연희는 수키의 손에서 하나 남은 아이스 깨끼를 빼앗았어요. 그리고는 아이스 깨끼에 재빨리 침을 뱉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야, 그건 엄마 거야. 얼마 뒤였어요. 언니, 배 아파. 그것 봐, 욕심 부리며 먹으니까 그렇지. 연희는 배가 아프다며 울기 시작했어요. 수키는 앙앙대는 연희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갔어요. 엄마! 엄마! 수키가 집에 들어서며 엄마를 불렀어요. 몇 번이나 큰 소리로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연희의 울음소리는 커져갔고 수키는 어쩔 줄 몰라 허둥지둥 했어요. 한참 후 수키는 소금 한 줌을 가져왔어요. 이거 먹어. 엄마가 배 아플 땐 소금이 약이라고 했어. 자, 소금 한 알갱이, 찬물 한 숟가락, 소금 한 알갱이, 찬물 한 숟가락. 언니, 아까보다 더 아파. 소금을 너무 적게 먹였나? 자, 입 크게 벌려봐. 이제 금방 나을 거야. 수키는 연희의 고개를 뒤로 젖히고 소금을 입안에 가득 털어넣었어요. 그리고 찬물도 아주 많이 먹였어요. 연희는 소리를 내며 토했어요. 깜짝 놀란 수키는 연희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손가락을 따면 나을 거야. 배 아플 때 엄마가 따준 적이 있잖아. 수키는 실로 연희의 엄지손가락을 감았어요. 그리고 바늘로 찌르려는 순간 연희는 자지러지듯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때마침 방에 들어선 엄마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언니가 바늘로 찌르려고! 뭐? 바늘을? 그게 아니라 연희가 배 아프다고 해서 따주려고. 엄마는 연희를 방에 눕히고 배에 손을 대어 보았어요. 배가 얼음처럼 차갑네. 아이스 깨끼 먹고 배탈 났구나? 엄마는 이불로 연희의 몸을 덮어주었어요. 엄마, 가시가 배를 꾹꾹 찌르는 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금방 낫게 해줄게. 엄마, 소금은 왜 볶아요? 볶은 소금을 따뜻한 물에 타서 먹으면 찬 배가 가라앉거든. 아, 그렇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는 연희한테 따뜻한 소금물을 먹였어요. 그리고 볶은 소금을 삼배 주머니에 담아 묶은 뒤 배꼽 아래에 얹었어요. 엄마는 연희 배를 싹
살살 쓸어주며 노래를 불렀어요. 엄마 손은 약손, 아기 배는 어른배. 엄마 손은 약손, 아기 배는 돌멩이 배. 엄마의 따스한 손길이 닿자 어느덧 연희 몸에서 땀이 났어요. 엄마, 이제 안 아파요. 여름 한낮, 연희와 수키는 엄마의 무릎을 베고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눈 오는 밤. 겨울이 되면 공원은 몹시 추워요. 하지만 공원지기 퍼시 아저씨는 하나도 춥지 않아요. 따스한 털 외투에 긴 목도리를 두르고 무릎까지 올라온 긴 장화 속에 털로 짠 양말을 2켤레나 신고 있으니까요. 퍼시 아저씨는 공원 한가운데에 있는 조그마한 통나무 집에 살아요. 공원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모두 퍼시 아저씨의 통나무 집을 잘 알고 있어요. 퍼시 아저씨는 날마다 집 앞 계단에 앉아 동물들과 정답게 점심을 나누어 먹는답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어우, 추워. 오늘 밤엔 아무래도 이불이 더 있어야겠는걸? 퍼시 아저씨는 따뜻한 코코아를 만들어 잠자리로 갔어요. 그때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한밤중에 누굴까? 퍼시 아저씨는 창문 쪽으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어요. 다람쥐가 벌벌 떨며 계단에 서 있었어요.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서 들어와, 다람쥐야. 내 침대는 우리 둘이 함께 잘 만큼 넓단다. 퍼시 아저씨는 불쌍한 다람쥐에게 말했어요. 퍼시 아저씨 옆에 바싹 달라붙은 다람쥐는 금세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똑똑! 그때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 밖에서 토끼 2마리가 와들와들 떨며 서 있었어요. 어휴, 너무 추워요. 토끼 1마리가 말했어요. 우리 모두 몸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다른 토끼들도 말했어요. 가엾어라. 어서 들어와, 몸을 녹이렴. 퍼시 아저씨는 토끼들을 집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토끼들은 퍼시 아저씨와 다람쥐가 있는 침대 속으로 비집고 들어갔어요. 이제 침대는 아주 좁아졌어요. 다람쥐야, 다른 쪽으로 돌아 누우면 안 되겠니? 네 꼬리 때문에 코가 간지럽구나. 그때 다시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는 여우였어요. 여우는 몹시 춥고 굶주린 것 같았어요. 아저씨, 저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퍼시 아저씨는 머리를 극적이며 잠시 생각했어요. 네가 얌전히 군다고 약속하면 들어오게 해주마. 약속할 수 있어요. 말을 마치자마자 여우는 얼른 침대 속으로 비집고 들어왔어요. 그 바람에 쿵 하고 다람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누가 나를 떠민 거야? 똑똑. 그때 또
또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밖을 내다본 퍼시 아저씨는 깜짝 놀랐어요. 글쎄, 오소리와 오리 2마리, 고슴도치와 생쥐 가족이 계단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모두들 추위를 피해 퍼시 아저씨의 통나무 집으로 온 거예요. 불쌍한 퍼시 아저씨. 이제 퍼시 아저씨의 낡은 침대는 온통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동물들은 잠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떠밀고 밀어젖히고 마구 뒹굴었어요. 하지만 침대는 여전히 너무 좁았어요. 이윽고 쿵 소리와 함께 돌돌 말린 이불이 침대 밑으로 굴렀어요. 그러자 모두들 바닥으로 떼구르르 굴러떨어졌어요. 아, 도저히 안 되겠어. 아무래도 내 침대는 너무 좁은걸. 그때 갑자기 생쥐 한 마리가 귀를 쫑긋 세우며 칙칙거렸어요. 모두들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마루 밑에서 무엇인가를 긁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마루 밑에 뭔가 있어. 퍼시 아저씨가 낮은 소리로 말했어요. 그러자 동물들 모두가 겁에 질려 중얼거렸어요. 아, 무서워. 도대체 뭘까? 무서운 괴물인가 봐. 분명히 무시무시한 발톱을 가지고 있을 거야. 사각거리는 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마루판 하나가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조심해! 괴물이 마루를 뚫고 나온다! 누군가 소리치자 모두들 소리를 지르며 숨을 곳을 찾아 달아났어요. 하지만 퍼시 아저씨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못 참겠다는 듯이 껄껄 웃는 게 아니겠어요? 조금 있자 마룻바닥 밑에서 조그맣고 새까만 머리 하나가 쑥 나왔어요. 얘들아, 이건 괴물이 아니라 두더지야. 퍼시 아저씨가 말했어요. 그러자 부끄러운 듯이 두더지가 말했어요. 죄송해요, 퍼시 아저씨. 제가 노크를 했는데 아무도 듣지 못했나 봐요. 퍼시 아저씨는 마루판을 다시 덮고 두더지를 따뜻한 물통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러고는 큰 소리로 동물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나와봐. 이제 괜찮다니까.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모두들 꼼짝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오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다람쥐는 퍼시 아저씨의 잠옷 주머니 속으로, 고슴도치는 외투 속으로, 여우도, 토끼들도, 오소리도, 그리고 오리들도 모두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생쥐들도 퍼시 아저씨의 신발 속에 숨어 있었어요. 어느새 모두들 편안한 잠자리를 찾은 거예요.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욕심꾸러기 잭. 한 번 물건을 빌리면 절대 돌려주는 법이 없는 잭에 관한 이야기예요. 잭은 아기였을 때부터 다른 아기의 딸랑이를 뺏곤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곤 했죠. 잭, 어서 돌려줘. 이후 유치원에 가게 된 잭은 다른 아이들의 장난감을 뺏곤 했어요. 내 곰인형 돌려줘.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곤 했죠. 잭, 어서 돌려줘. 잭은 케이크든 음료수든 돈이든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빼앗아야 직성이 풀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했죠. 잭, 어서 돌려줘. 네 물건이 아니잖아. 어느 날 유치원에서 동물원으로 소풍을 갔어요. 잭은 버스 안에서도 벤의 책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동물원에서는 고릴라의 바나나를 몰래 훔쳤죠. 친구들이 말했어요. 잭, 어서 돌려줘. 네 것이 아니잖아. 이번에는 잭이 잠자고 있는 사자의 앞발에 있는 공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친구들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잭, 어서 돌려줘. 네 것이 아니잖아. 펭귄들의 생선도 몰래 가져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말했죠. 잭, 어서 돌려줘. 네 것이 아니잖아. 잭은 못 들은 척하고 파충류관으로 도망쳤어요. 잭은 그곳에서 커다란 비단뱀을 발견했어요. 이야, 멋진걸. 내 애완동물로 삼아야겠다. 잭은 사다리를 타고 비단뱀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잭, 그러지 마. 그 비단뱀은 내 것이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다 되었는데 잭이 보이질 않네. 누구 잭을 본 친구 있나요? 그때 벤이 놀란 표정으로 비단뱀을 가리켰어요. 비단뱀이 잭을 삼켜버린 거예요. 비단뱀아, 잭을 어서 돌려줘. 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고 말았죠. 나 화났어. 트럼펫의 생일이었어요. 엄마는 생일 케이크를 만들고 트럼펫이랑 누나 틸리는 진흙탑을 쌓고 있었어요. 어때? 내 탑이 더 근사하지? 아니야. 내 탑이 최고야. 내 생일이잖아. 화가 난 트럼펫은 탑 꼭대기에 진흙을 한 뭉텅이 찰떡 올려놓았어요. 그러더니 또 한 뭉텅이, 또 한 뭉텅이. 탑은 흔들흔들 기우뚱기우뚱 철퍼덕. 탑은 결국 허물어지고 말았어요. 화가 난 트럼펫의 귀가 확 펴졌어요. 트럼펫은 몸을 이리저리 흔들고 코를 휙휙 휘둘렀죠. 아이, 몰라. 트럼펫, 엄마랑 1부터 10까지 세어보자. 1, 2, 3, 4, 5, 6, 6, 7, 8, 9, 10. 이젠 좀 괜찮아졌어요, 엄마. 아유, 기특하기도 하지. 이제부터 화가 나거든 10까지 천천히 세어보렴. 마음이 차분해질 거야. 네, 엄마. 엄마, 저기 친구들이 왔어요. 그래,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렴. 트럼펫과 친구들은
죽은 척 놀이를 했어요.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내가 이기고 싶어. 모두들 죽은 듯이 꼼짝 않고 엎드려 있었어요. 그때 벌 한 마리가 날아와 퍼시의 코에 내려앉았어요. 퍼시가 꽥 하고 소리를 지르자 펜지가 키득키득 웃었어요. 너희 둘 걸렸어. 윈스턴, 너도 걸렸어. 벌이 틸리 주변을 윙윙 맴돌았어요. 틸리는 꼬리를 움찔거리다가 벌일의 코를 간지렸어요. 벌일이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트럼펫이 화들짝 놀랐어요. 버릴, 트럼펫, 너희도 걸렸어. 억울해. 내 생일인데. 그래. 엄마 말씀대로 해봐야지. 1, 2, 3, 4, 5, 6, 7, 8, 9, 10. 진짜 마음이 차분해지네. 얘들아! 이제 물총놀이 한 판 하고 오는 게 어때? 야호! 트럼펫은 친구들과 함께 푸푸 물을 뿜고 푸쉬 푸쉬 물총을 쏘고 찰박찰박 물을 튀기며 물총 놀이를 했어요. 케이크 조심해. 얼마나 애써서 만든. 내 케이크! 물총에 맞은 케이크는 팍 뭉개졌어요. 그러자 엄마의 커다란 귀가 확 펴졌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였죠. 엄마는 몸을 이리저리 흔들고 코를 휙휙 휘둘렀어요. 이 녀석들! 엄마는 뿌 소리를 질렀어요. 기다란 코부터 털이 다보록한 꼬리까지 부르르 떨렸죠. 트럼펫과 친구들은 흰 개미집 뒤에 숨었어요. 엄마, 화내지 마세요. 그러나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엄마에게는 트럼펫의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얘들아, 도와줘. 모두 힘차게 1부터 10까지 세어보자. 1, 2, 3, 4, 5, 6, 7, 8, 9, 10. 좀 나아졌다. 엄마는 흰 개미집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멋져요. 엄마가 화를 내지 않으셔서 잔치를 망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케이크는 어떡하지? 먹으면 되죠. 자, 케이크 먹기 10초 전. 1, 2, 3, 4, 5, 6, 7, 8, 9, 10.
생일 축하해. 아기 도깨비 새뚜기가 동물을 찾아서 벌레 마을로 놀러 갔어요. 나는야 새뚜기 뿔난 도깨비 나하고 놀벌레 여기 붙어라. 새뚜기는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길을 걸었어요. 그때 저기서 개미가 오고 있었어요. 영치기 영차 짐을 나르자 영치기 영차 밥을 나르자. 새뚜기는 개미와 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얼른 개미로 둔갑했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뚝딱. 나랑 같이 놀자. 새뚜기가 개미에게 말했어요. 개미는 새뚜기 뿔에다가 더듬이를 갖다 댔어요. 응? 넌 내 동무가 아니야. 왜? 난 너랑 똑같이 생겼잖아. 하지만 우리 개미들한테 나는 냄새가 안 나는걸? 냄새가 다르면 내 동무가 아니야. 아무리 우겨도 내 동무가 아니야. 새뚜기는 다른 친구를 찾기로 했어요. 맨드라미 꽃밭에 나비가 날아왔어요. 팔랑팔랑 춤을 추자. 이 꽃 저 꽃 찾아가자. 새뚜기는 나비와 놀고 싶었어요. 나비는 꽃에서 사니까 몸에서 꽃냄새가 날 거야. 옳지! 꽃가루를 뿌려야지. 수리수리 마수리 뚝딱! 나랑 같이 놀자. 새뚜기가 나비에게 말했어요. 싫어. 넌 내 동무가 아니야. 흰나비가 새뚜기를 흘겨보았어요. 왜? 내 몸에서도 꽃냄새가 나는걸? 냄새만 나면 뭐하니? 난 날개 무늬가 같아야 놀아. 무늬가 다르면 내 동무가 아니야. 아무리 우겨도 내 동무가 아니야. 이번에는 꿀벌이 날아왔어요. 꿀을 따자 붕붕붕. 꽃가루도 따자 붕붕붕. 새뚜기는 얼른 꿀벌로 둔갑했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뚝딱! 나랑 같이 놀자. 새뚜기가 꿀벌에게 말했어요. 싫어. 난 바빠. 난 동무들에게 여기에 꿀이 많다고 알려줘야 해. 내가 알리고 오면 나랑 놀아줄래? 그래? 그럼 너 엉덩이 춤 출 줄 알아? 꿀벌이 새뚜기에게 물었어요. 몰라. 그럼 안 돼. 우리 꿀벌들은 엉덩이 춤으로 인사를 나누거든. 춤출 줄 모르면 내 동무가 아니야. 아무리 우겨도 내 동무가 아니야. 새뚜기가 풀이 죽어서 주저앉았어요. 그때 수풀 속에서 여치가 펄쩍 튀어나왔어요. 스르르 스르르 노래를 부르자. 스르르 스르르 동물을 찾자. 새뚜기는 얼른 여치로 둔갑했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뚝딱! 새뚜기는 꿀벌이 얘기한 엉덩이 춤이 생각났어요. 엉덩이를 흔들자 삐쭉빼쭉 요리조리 흔들자 삐쭉빼쭉. 그러나 여치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나랑 같이 놀자. 너 나처럼 날개를 비벼서 소리를 낼 수 있어? 아니.
그럼 넌 내 동무가 아니야. 우리는 날개 소리로 짝을 찾거든. 날개 소리 못 내면 내 동무가 아니야. 아무리 우겨도 내 동무가 아니야. 밤이 왔어요. 꽁무니에 불 붙어라. 반짝반짝. 꽁무니에 불 붙었다. 반짝반짝. 숲에서 반디들이 날아다녔어요. 새뚜기는 얼른 반디로 둔갑했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뚝딱. 나랑 같이 놀자. 응? 너 꽁무니에 불을 켤 수 있어? 아니. 그럼 우리와 놀 수 없어. 우리는 꽁무니에 달린 불로 동물을 알아보거든. 꽁무니 불 없으면 내 동무가 아니야. 아무리 우겨도 내 동무가 아니야. 새뚜기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동무들이 새뚜기를 찾아왔어요. 새뚜가, 새뚜가, 어디 있니? 새뚜가, 새뚜가, 우리랑 놀자. 새뚜기는 반가워서 동무들의 손을 잡고 팔짝팔짝 뛰었어요. 우리는 도깨비, 뿔난 도깨비. 우리랑 놀려면 뿔이 나야지. 정정당당. 하워드는 지는 것을 싫어해요. 모든 것에서 최고가 되어야만 하죠. 하워드는 씹뱉기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푸푸푸푸, 푸. 하워드는 광대 빠뜨리기, 스카이 콩콩 타기, 그리고 스케이트 보드 타기 대회에서도 1등을 했어요. 하워드는 1등을 해야만 행복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언제나 1등을 할 수는 없어요. 하워드는 어쩌다 2등을 했을 때 불끈 화를 내며 트로피를 발로 차버렸어요. 심지어 1등을 하기 위해 반칙도 저질렀죠. 하워드의 축구팀이 결승전에 올랐을 때 하워드는 절대 질 수 없다고 다짐했어요. 꼭 이겨서 1등을 해야 해. 하워드는 자기 팀이 이길 것으로 생각했어요. 결승전 날이 되었어요. 하워드는 같은 팀 친구들이 실수하면 소리를 질렀어요. 친구들에게는 공을 보내지 않고 자기만 공을 차려고 욕심을 냈죠. 상대팀이 골을 넣으려 하자 하워드는 그 선수를 넘어뜨렸어요. 하워드, 그건 반칙이야. 하워드는 나무라는 코치에게 말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팀 선수들에게 야유를 보내며 욕을 퍼부었죠. 하워드, 이건 잘못된 거야. 넌 정정당당함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 배워야 해. 너는 나쁜 행동을 했고 시합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코치님, 우리 팀이 이기기 위해서는 제가 꼭 뛰어야 해요. 나를 다시 팀에 넣어주세요. 코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하워드, 때론 우승보다 중요한 게 있는 거야. 하워드는 결국 경기장에서 퇴장당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워드 생각은 달랐어요. 내가 없으면 우리 팀은 질 게 뻔해.
그러면 코치님도 내게 미안해질 거야. 하워드는 같은 팀 친구들이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친구들은 코치와 심판, 그리고 서로를 존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화를 내며 심판에게 소리쳤어요. 하워드는 쫓겨나는 아저씨를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저 아저씨처럼 보일까? 하워드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부끄러워 어찌할 줄 몰랐죠. 코치님, 저는 저 아저씨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부디 저를 다시 팀에 넣어주세요. 저는 친구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코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기 시간 1분을 남겨두고 하워드는 경기장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점수는 막상막하였죠. 관중들은 소리 높여 응원했어요. 드디어 하워드에게 우승골을 넣을 기회가 왔어요. 하지만 하워드는 발을 멈추고 친구에게 공을 패스했죠. 공을 받은 친구는 골대를 향해 힘껏 공을 찼어요.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죠. 그러자 상대팀이 공을 빼앗아 골을 넣었어요. 결국 하워드의 팀은 지고 말았죠. 경기가 끝난 후 하워드는 자랑스럽게 2등 트로피를 받았어요. 하워드는 미소를 지으며 우승한 팀의 주장과 악수를 했어요. 축하해. 하워드, 넌 오늘 정정당당함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어. 넌 오늘 스스로가 자랑스러울 거야. 하워드는 매우 행복했어요. 오늘 받은 2등 트로피는 전에 받았던 다른 트로피들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 되었어요. 루 달리기 대회. 오늘은 루 달리기 대회가 있는 날. 이 대회는 캥거루들만 나가는 달리기 대회예요. 루 할아버지는 반짝이는 트로피를 들고 있는 캥거루 사진을 보고 있어요. 그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루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루 달리기 대회에서 여러 번 1등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리기 대회에 나가지 않아요. 그 대신 준비 땅! 하며 출발 신호를 알리고 1등에게 트로피를 주는 일을 하고 있지요. 우와! 출발선에선 캥거루 선수들이 보이나요? 선수들은 반짝이는 트로피를 받기 위해 그동안 열심히 연습했어요. 빨간 손수건을 목에 맨 레드. 큰 모자를 쓰고 수상한 계획을 속삭이고 있는 쌍둥이 토니와 테니. 주전자 모양의 로켓 운동화를 신은 얼. 줄무늬를 좋아하는 빌리. 코에 귀여운 주근깨가 있는 베키. 줄넘기를 잘하는 러니. 멋진 벨트가 잘 어울리는 커다란 빅.
그런데 저 끝에 보이는 선수는 누구죠? 튼튼한 줄로 다리를 꽁꽁 묶고 서 있는 선수 말이에요. 그 선수는 바로 커다란 새 에뮤예요. 루 할아버지도 출발선에 선 에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해미요, 네가 왜 여기에 있니? 루 달리기 대회는 캥거루들만 나갈 수 있단다. 루 할아버지, 제 발목을 보세요. 저도 다른 캥거루처럼 잘 뛸 수 있어요. 루 할아버지는 에뮤의 발목을 보고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준비. 루 할아버지가 출발 신호를 알리려고 총을 높이 들었어요. 선수들은 모두 눈을 크게 뜨고 제일 빨리 달리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어요. 탕! 모두 쌩 하고 달려나갔어요. 멋진 벨트에 커다란 빅만 빼고요. 왜냐하면 큰 모자 쌍둥이 토니와 테니가 빅의 운동화 끈을 묶어놓았기 때문이지요. 덩치가 크니까 넘어지는 것도 엄청난걸. 넘어진 빅을 보며 큰 모자 쌍둥이 토니와 테니가 킥킥거렸어요. 높은 나무 위에서 구경하던 코알라가 도마뱀에게 말했어요. 리즈, 좀 일어나봐. 루 달리기 대회가 시작됐어. 누가 1등 할 것 같아? 졸려. 제일 빨리 달리는 캥거루가 1등이 되겠지. 먹고 자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도마뱀 리즈가 크게 하품을 하며 말했어요. 빨간 손수건 레드와 줄넘기 러니가 가장 앞에서 달리고 있어. 줄무늬 빌리와 죽은 깨 베키는 대회가 처음인데도 아주 잘 달리고 있는걸. 에뮤와 로켓 운동화 얼도 점점 빨라지고 있네. 큰 모자 쌍둥이 토니와 테니는 꼴찌야. 코알라는 도마뱀 리즈가 잠들어 버린 줄도 모르고 신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얼의 로켓 운동화가 고장이 났나 봐요. 아무래도 얼은 로켓 운동화를 고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루 달리기 대회는 커다란 물통을 반환점으로 빙 돌아오는 경기예요. 그런데 커다란 물통을 본 에뮤는 물을 마시기 위해 물통 앞에서 갑자기 멈추어 섰어요. 그리고는 달려오는 러니와 토니, 레드와 서로 엉켜 대구르르 넘어지고 말았어요. 어이쿠. 순식간에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큰 깡통, 나무 널빤지, 유모차까지도 날아가 버렸어요. 에뮤를 피해 달려간 캥거루들은 재빠르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넘어진 선수들은 정신이 없었어요. 도와줘! 멈출 수가 없어! 에뮤는 언덕 아래로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언덕 아래에는 결승선이 있었어요. 선수들이 온다. 코알라가 소리쳤어요. 선수들은 싱싱 바람 소리를 내며 힘차게 달렸어요. 와! 보이나요? 에뮤의 입이 제일 앞에 있어요. 해뮤 1등. 살려주세요! 멈출 수가 없어요!
에뮤는 대굴대굴 그르는 큰 깡통이에서 소리쳤어요. 에뮤, 트로피는 받고 가야지. 사진도 찍어야 하는데. 루 할아버지는 에뮤를 보고 소리쳤지만 에뮤는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어요. 1등한 에뮤 대신 루 할아버지가 트로피를 받고 찰칵 멋지게 사진도 찍었어요. 루 할아버지, 에미는 언제 올까요? 축하해주고 싶은데. 러니가 물었어요. 다른 선수들도 에뮤가 궁금했어요. 드디어 에뮤가 발에 묶인 끈을 풀고 결승선으로 돌아왔어요. 에뮤, 축하한다. 정말 잘했어. 루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기뻐요. 그리고 날개 대회는 언제 하나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에뮤는 날지 못하는 새라는 사실을요.